세 젊은이가 숨이 끊긴 채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머리가 으깨져 피가 흐른 채 누워 있었고, 나머지 두 명은 별다른 상처 없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젊은이 옆에 수박만한 금덩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세 젊은이가 숨을 거두게 된 사유는 이러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친구 사이였던 세 명은 집안이 모두 가난했습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이 서당으로 글공부를 하러 갈 때 새 친구는 집안이 가난해서 일을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말이 일이지 사실 대부분 동냥을 하거나 마을 시장통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푼돈 조금 받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새 친구는 그마저도 서로 하기 위해 늘 다투고 싸웠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동량질로만 살 수 없으니 제대로 된 일을 구해서 돈을 벌도록 해보세. 나머지 두 친구도 동의했고, 그 다음 날부터 새 친구는 일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친구는 약재상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친구는 대장간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는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셋은 나름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생활이 좀처럼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세 친구가 주막에 모여서 술 한잔을 했습니다. 그래, 일은 다들 할 만한가? 머슴이라는 친구가 물어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쇳덩이만 만지고 옮기니 몸만 힘들고 버는 건 동냥할 때랑 별다를 바가 없다네. 대장간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말하자 약재상에서 일하는 친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난 하루 종일 양냄새만 맡다 보니 모든 음식에서 양냄새만 나는 것 같네. 자넨 머슴일은 할 만한가? 머슴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나. 진짜 돈 버는 건 우리 주인 어른이지. 셋은 서로의 일에 대해 푸념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셋 인생은 이렇게 남 밑에서 일하다가 끝날 모양일세. 푸념 중에 나온 말 한마디를 들은 머슴일 하는 친구가 갑자기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부자가 돼보세. 두 친구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나? 머슴일 하는 친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머슴일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주인 어른 집에 커다란 금덩이가 하나 있다네. 그걸 훔쳐 달아나서 우리도 한번 부자가 돼봄세. 한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커다란 금덩이라면 훔쳐가지 못하게 잘 숨겨놨을 텐데 훔칠 수 있겠나? 머슴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네. 머슴 친구의 말에 두 친구는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는 먼저 약재상에서 일하는 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선 자네가 약재상에서 아주 곤히 잠들게 만드는 약재를 좀 훔쳐오게. 그럼 내가 주인 어른 저녁 식사 때 그 약재를 몰래 밥에 넣겠네.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대장간 친구를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대장간에서 괴짝을 부술 망치를 들고 오게. 내가 금덩이를 숨겨놓은 장소를 알고 있으니 그 망치로 괴짝을 부수고 가져가면 되네. 그리고 똑같이 셋이 나누면 되지 않겠나. 그의 말에 나머지 두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 바에는 도둑질이라도 해서 죽기 전에 부자라도 한번 돼보세. 머슴 친구 주도하에 셋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흩어졌습니다. 금덩이를 훔치기로 한 당일날 약재상에서 일하는 친구가 준비한 약재로 주인 어른을 곤히 잠들게 하고 대장간에서 일하는 친구가 가져온 망치로 금덩이를 숨긴 괴짝을 부수고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금덩이를 훔쳐서 달아난 새 친구는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셋은 한참을 도망친 후 사람이 한적한 길에 멈춰서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야, 부자라고. 자, 그럼 이제 이 금덩이를 공평하게 3등분하자고. 흥분하는 친구를 말리며 머슴 친구가 말했습니다. 좋지. 그런데 서두르지 말게나. 천천히 목 좀 축이고 하도록 하세. 이렇게 기쁜 날에 술이 빠져서야 되겠나. 그런가? 그럼 내가 주막에 가서 얼른 사오겠네. 그렇게 말하고 약재상에서 일하는 친구가 술을 사러 갔습니다.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두 친구만 없애버리면 금덩이는 온전히 내 차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금덩이에 욕심이 생긴 그는 술에다가 약재상에서 훔쳐온 독약을 몰래 넣었습니다. 한편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두 친구 또한 똑같이 흑심을 품었습니다. 이복에 그 친구가 없으면 이 금덩이를 세 조각이 아니라 우리 둘이 반반 나누어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머슴 친구가 말하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대장간 친구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사실 이번 일도 자네가 알아내고 내가 망치로 괴짝을 부셔서 가져온 거 아닌가? 저 친구는 약재만 가져온 거지 뭐. 한 일도 딱히 없지 않은가? 둘은 그렇게 친구를 없앨 계획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술병을 들고 온 친구가 보이자마자 달려들어 망치로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자, 이제 이 금덩이는 우리 둘 것이네. 축배를 들도록 하세. 아무것도 모르는 두 친구는 독약이 든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길가에는 세 사람의 주검과 주인 없는 금덩이 하나가 뒹굴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한 업보는 결국 자기한테 되돌아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행동들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남에게 베푸는 행동이나 마음가짐은 결국 언젠가는 그에 걸맞는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며 누군가에게 악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언젠가는 결국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을에서 자란 중마고우의 우정도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으로 쉽게 깨지고 결국 자신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quack quack